본 동영상은 활동예산 시스템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고 그 사용 방법을 소개하면서 활동예산 시스템 프로그램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졌습니다. 본 활동예산 시스템은 우리가 영어로는 ABC 바제트 시스템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즉 1단락에서는 회사의 기본 정보, 즉 회사명을 입력하고 통화 단위를 입력하고 회사 연도를 입력하고 제조업인지 비제조업인지 구분하는 것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장에서는 활동예산 프로그램의 사용 방법과 해설에서 우리가 클릭을 하면은 활동예산 프로그램 해설과 사용 방법으로서 활동예산 시스템을 소개하는 겁니다. 즉 여기 보시면은 이 왼쪽 상단에 있는 하살표 방향 이동 박스를 클릭하면은 원하는 페이지로 순간 이동을 된다든지, 그리고 입력하는 데는 모두 회색 색깔로 되는 부분에만 입력한다든지 시스템을 소개하고 사용 방법을 설명해 놓고 활동예산 메뉴 구성을 우리가 설명해 놨습니다. 그리고 활동예산 시스템의 목적과 사용 방법, 그리고 본 시스템이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리고 본 활동예산 시스템의 장점은 무엇인지, 본 시스템은 어떻게 유지관리하고 업데이트 시키는 건지, 본 시스템에 사용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활동예산 계산에서 필요한 용어는 어떤 용어가 있는 건지, 그리고 활동예산 계산의 이론적인 개념을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본장만 다 읽어보더라도 활동예산, 활동원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예비 실력을 가질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메인 시스템에 들어가서 활동예산 시스템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활동예산 시스템은 보시는 바와 같이 9가지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즉 매출 및 재료비 정보를 우리가 입력을 하고, 비용 및 예산 정보를 만들고, 예산 풀을 만들고, 활동예산 주요 활동을 우리가 명기를 하고, 예산 동인, 주요 활동 동인을 우리가 명기를 하고, 그 다음에 예산 대상별로 총 활동 예산을 우리가 통계를 내보면서 그 활동 예산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우리가 보고 활동예산 손익계산서와 그리고 활동예산이 단위당 제품 한 개당 혹은 서비스 한 개당 활동 동인당 주요 활동별로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이란 활동예산 시스템에 대해서 결과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번에서 6번까지는 입력을 하고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지만은 7번과 8번, 9번은 그 결과치를 보는 것입니다. 제조업 활동 예산은 비효행과 조업도, 운반비, 인원계획과 임금비, 투자와 감가상각비인데, 제조업 활동 예산은 제조업의 특수성, 그리고 복잡성, 그리고 제 전통적인 원가 계산이나 예산의 방법 논의, 활동 예산과 결합시키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5번기에서는 제조업 활동 예산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비제조업 본 활동예산 시스템을 비제조업 서비스업, 특히 관광업 서비스업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해 드립니다. 그래서 활동예산 시스템에 대해서 우선 9가지 장을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매출 및 재료비 정보를 클릭해 보면은 여기에 매출 정보를 입력하고 회색 색깔 있는 부분에 입력합니다. 그리고 매입 정보를 입력하는 겁니다. 매입, 여기 빨간 별로 우리가 표시하는 것이 매입 정보는 제조업인 경우는 제품에 대한 재료비, 비제조업인 경우는 주요 원가 매입 상품에 대해서 우리가 기재하는 겁니다. 매입, 제출과 매입 정보가 맞추면 두 번째 장으로 들어가서 비용 예산을 우리가 클릭해 보면은 여기 보면 비용 예산을 만든 워크시트가 있습니다. 계정 과목을 우리가 명기를 하고, 그 다음에 계산 기준을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편성 기준, 그리고 예산을 만드는 그 계산 워크시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여기 가까이 이 마우스를 클릭해 보면은 설명을 해놨습니다. 편성 수량이란 무슨 말이냐, 그리고 기준 비율이란 무슨 말이냐, 단위 금액은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단위 금액 기간은 어떻게 하는 거냐, 어떻게 입력하는 거냐 하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 설명하는 방법에 대해서 입력을 하면은 이 금액은 여기서 넘어오가지고 비용 및 예산 편성이 됩니다. 다음
우리가 3장에 들어가서 예산 풀로 들어갑니다. 우리가 비용 예산이 모두가 되었으면 이것이 예산 풀이 되는 겁니다. 단 예산 풀을 여기 보시면은 배부 기준은 설비, 매출 그리고 인원이라는 세 가지 카테고리가 일반적인데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예산 배부 기준을 다르게 하여도 됩니다. 그러나 요 배분율은 지금 100%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서는 배분율을 우리가 설정을 하고 그리고 배부 기준을 설비 기준, 매출 비율 기준, 인원 기준 그러니까 회사의 비용을 인원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매출 비율로 나눌 것인지 회사의 자산, 설비 기준으로 나눌 것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규명해 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고쳤으면 고치고 그다음에 비율도 고쳤으면 고치 가지고 우리가 예산 풀을 만드는 겁니다. 다음 4장에 가서는 활동 예산이라는 게 뭐냐? 활동 예산이라는 것은 주요 활동을 말합니다. 주요 활동. 즉 본장의 목적은 예산풀의 비용을 주요 활동에 배분하는 것입니다. 주요 활동. 그러면 우리가 주요 활동은 우리 회사의 주요 활동은 뭐냐? 거래처 수주가 주요 활동이고 자재 구매가 주요 활동이고 생산 조립이 주요 활동이고 검사가 주요 활동이고 출고가 주요 활동이고 경영 관리가 주요 활동이고 우리가 관광업 같은 경우는 뭐 홍보가 뭐 이 주요 활동이고 지정 관리가 주요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그 거래처 관광 그 수주를 받는 게 주요 활동이라든지 그다음에 특수 활동의 주요 활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요 활동이 많을 겁니다. 회사마다 다 틀립니다. 이거는 샘플로 적어놨으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하여튼 회사마다 우리 회사의 주요 활동이라는 것은 이 원가 어느 회사든지 주요 활동은 돈이 수반됩니다. 비용이 많이 드는 주요 활동, 회사의 기여도가 높은 주요 활동을 9가지 정도로 열거해 놓습니다. 그래서 이 주요 활동별로 설비는 어떻게 배분되고 매출 비율은 어떻게 배분되고 인원 기준은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우리가 여기 설정을 해 놓습니다. 설정을 해 놓으면은 결과치가 예산풀, 배분 기준별, 주요 활동별 배분 명세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다음에 들어가서 보면은 다음에 5장입니다. 5장은 보면은 원값 동인입니다.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주요 활동을 우리가 이미 규명을 했습니다. 여기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요 활동의 비용 동인이 원가 동인이 뭐냐? 즉 거래처 수주는 수주 건수고 자재 구매는 입고 건수고 생산 조립은 생산 수량이고 검사는 검사 건수고 출고는 출고 건수고 경영 관리는 거래처 수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사의 주요 활동 내역이 이미 설정이 되었으니까 그에 대해서 활동 동인, 돈이 드는 비용이 드는 그 동인별로 그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동인별로 우리가 또 이거를 규명해서 입력시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입력된 활동 동인별로 우리가 1년에 총 이런 건수가 몇 건 발생되고 그리고 건별로 소요된 시간이 얼마인지도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모든 기본 설정은 거의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6번째로 들어가서 예산 대상이라는 건 회사의 서비스이면은 서비스 상품이 되고 제품이면 제품 상품이 됩니다. 예산 대상별로 여기 클릭을 해 보시면은 우리가 이미 1번에서 5번까지 입력된 그 내용에 따라서 활동 동인 건수에 의거한 주요 활동별로 구분된 제품 서비스별로 총 예산 명세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여기서 우리가 입력할 거는 지금 제품별로 서비스별로 활동 동인 소비 건수가 몇 건이냐, 자재 구매는 몇 건이냐, 생산 조립 몇 건이냐, 검사는 몇 건이냐, 출고는 몇 건이냐, 생년관리 몇 건이냐는 것을 우리가 입력을 해 놓으면은 우리가 각 제품 및 서비스별로 총 예산 명세가 주요 활동별로 그리고 총계가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은 또 하나의 우리가 여기 화면에 보시면은 메뉴에 보시면은 이것이 2개가 되는데 하나가 있고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를 클릭해 보면 이거는 활동 동인율입니다. 율로 의거해 가지고 주요 활동별로 구분된 제품 서비스별 총 예산 명세서인데 이 장에 율을 넣습니다. 즉 활동 동인 건수가 예를 들어서 활동 동인 건수를 우리가 잘 모르고 계산하기 복잡하다면은 만일에 활동 동인 율로 퍼센테이지로 이렇게 구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나 활동 동의 건수가 보다 정확한 거니까 동의 건수로 하시고, 동의 건수가 어렵다면 활동 동의일로 할 수 있다는 거를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까지가 우리가 이제 그 입력이 끝나고 모든 게 기본 정보가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7번, 8번, 9번은 활동 예산 결과표를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결과표가 우리가 서머리된 결과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도표가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8번째가 활동예산 손익계산서가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제품별로 매출액은 얼마고, 재료비는 얼마고, 활동 주요활동 거래처 수주금액은 얼마고, 자재금액은 얼마고, 생산조립금액은 얼마고, 검사관은 얼마고, 출구는 얼마고, 경영관리는 얼마고, 그래서 임금비는 운반비는 얼마고, 영업이익은 얼마고, 매출액 대비 이제 손익률은 얼마다 하는 것이 이게 주요 서비스별 활동예산 손익계산서가 이런 방법으로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시면은 활동예산 손익계산서가 이렇게 한 장으로 간단하게 썸머리 돼가지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단계에서 단위당,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제품이나 서비스 한 개당 재료비 원가는 얼마고, 거래처 수주비는 얼마고, 자재 구매비는 얼마고, 생산 조립비는 얼마고, 검사는 얼마고, 출고는 얼마고, 경영관리는 얼마고, 한 개당 제품 단위당 활동 예산 원가표가 만들어집니다. 이 단위당 제품 활동 예산 원가표가 있어야만이 전략적으로 원가 절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비용을 어떻게 더 정감을 해야 된다든지, 마케팅을 어떻게 해야 된다든지, 회사의 영업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지 그 방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활동예산 시스템은 1번에서 9까지 9장까지 다 맞춰졌습니다. 제조업 활동예산은 그 특수성과 복잡성으로 인해 가지고 본장에서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서 활동예산 시스템을 간략하게 마칩니다. 필요하신 분은 해주시면은 활동예산 시스템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